안녕하십니까. 모빌리티 하이스토리 100강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변함없이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재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움직이는 관계에서 빠진 덫이다. 뭐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 그 이제 관계가 지금까지 1, 2, 3강을 통해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움직이고 있다. 그 어떻게 보면 남성들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남성들이 아무래도 조금 과거지향적으로 좀 머무는 이제 성향이 있는 반면에 여성들은 거기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벗어나기 시작했다. 라는 요지의 말씀을 지금까지 쭉 드려왔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그 변화하는 관계, 움직이는 관계 속에서 움직이는 어떤 생활의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이런 속에서 그 이제 남성이 빠진 덫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맨박스라고 해요. 영어로 MEN 맨 그다음에 상자 있죠. 맨박스. 혹시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하시면 맨박스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남성 다음에 덫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 내용을 잠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어찌됐든지 간에 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은 태어나서 뭐 부모랑 같이 살다가 뭐 또 이제 혼자 떨어져 나와서 살고 뭐 어쨌든 혼자 살다가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하고 그래서 뭐 결혼을 하면서 살든 뭐 아니면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살든 동거하면서 살든 또 함께 살다가 그래서 또 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또 혼자 살다가 또 누군가를 만나고 이게 물론 이제 결혼이라는 정식으로 혼인신고하는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정형화되는 그런 건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어쨌든 끊임없이 이제 이런 어떤 인생의 순환 과정을 이제 반복하게 되는데 이 좋아해줘라는 뭐 부담 없이 어떻게 보면 진짜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영화예요. 진짜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영화인데 그 영화 이제 시작과 더불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잔잔하게 혼자 사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 뭐 재밌게 봤는데 보다 보니까는 저 나름대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그런 장면들이 있고 인물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미래형 모습들이 있다. 뭐 이렇게 한번 눈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 그 혼자 사는 이제 사람 현재형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먼저 이 미혼모가 나와요. 미혼모 그러는데 사실 그 강의 그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제 미혼의 개념이 있고 비혼의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특히 여성들을 미혼모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특히 이제 10대 미혼모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미혼모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미혼모는 일단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죠. 요즘 같은 세상에서 어떤 미혼을 만났다 하더라도 이제 대놓고서 아유 무슨 미혼모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애를 혼자 낳았대? 이런 식으로 대놓고 몰아오고 계시는 분들은 글쎄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 공식적인 관계에서 그렇지만 공식 비공식 관계를 떠나서 누구나 돌아서서는 수근수근되는 이제 그런 사회적 분위기.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적 낙인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사회적 낙인을 찍는 그런 분위기는 아직까지 여전하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수군거림의 대상으로서 미혼모인데 사실은 비혼모일 수도 있는 거죠. 비혼모.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지만 언젠가는 결혼을 할 것이다 라는 의미의 미혼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언젠가 결혼을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개념이 될 수도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싱글맘이라는 표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결혼과 상관없이 그냥 아이 혼자 낳아서 키우고 싶다. 그러면 사실 이제 미혼모라기보다는 비혼모에 가까운 이야기인데 뭐 영화 자체를 보면 사실은 그래서 미혼모라기보다는 이 비혼모가 더 어울리는 이제 그런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비혼모로 표현하건 미혼모로 표현하건 여전히 이제 수군거림의 대상이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미혼모, 비혼모는
수군그램의 대상이라는 의미에서 현재형이다. 그리고 뭐 아주 심각한 동거는 아닌데 영화에서는 동거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낙인 이런 것들이 여전하죠, 사실. 그러니까 이 동거 자체를 특히 이제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예를 들면 뭐 아들이 딸이 그 친구를 데리고 와서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아빠 아버지 엄마 어머니 나 이 친구가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사귀고 싶은데 좀 더 깊게 사귀고 싶은데 근데 지금 당장 결혼하기는 뭐하고 우리 함께 한 2, 3년 아니면 당분간 동거 한번 할 생각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그 자녀가 앞에 나타난다면 그럼 뭐 쿨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동거를 그렇게 바람직한 시도로 보지 않는다라는 어떤 인식이 또 나와 있고요. 또 하나 여자 앞에서 남자는 써야 됩니다. 써야 됩니다. 어쨌든 여자 앞에서 나름대로 완벽해야 되는 어떤 남자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현재형 한국 사회에서 현재 남자는 이래야 돼 라는 것들이 그런 모습들이 있죠. 반면에 이제 미래형 그 인간의 모습이 보이는데 경제적 능력이 있는 여성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미 경제적 능력이 있는 많은 여성들이 있지만은 뭐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은 여성이 어떤 독자적인 경제적 능력, 더더군다나 남성보다 더 많이 남성보다 더 많이 버는 여성들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봤는데 신문에서도 보고 어디서도 보고 인터넷에서 보고 그게 당연하지 않은 현상이기 때문에 신문에도 나오고 인터넷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니 아직까지도 똑같은 노동을 했을 때, 그러니까 동일 노동을 했을 때 동일 임금이 아니라 같은 가치의 노동을 했을 때 한국의 여성들은 남성이 버는 남성이 요즘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60 한 몇만 원 정도, 70만 원 채 못 받는, 그러니까 60%대의 그 성별 임금 격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OECD 회원국, 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중에 가장 열악한 수준입니다. 그런 어떤 성별 임금 격차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고 또 이제 경력 단절이라고 하죠, 우리가 경력 단절. 그러니까 이 경력 단절하는 여성들. 그래서 물론 부부가 같이 사니까 뭐 소득이 갑자기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여성만의 독자적인 소득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돈벌이는 남성 이름으로 하는 거지 여성은 돈벌이를 이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성별 임금 격차를 봐도 그렇고 뭐 경력 단절은 여성만의 현상이다. 여성만이 경험하는 일이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경제적 능력이 있는 여성이 이 영화에 나오지만 뭐 직장 생활하는 여성들이 나오지만 이게 보편화되는 것은 한국 사회에 보편화되지는 않고 있다. 이런 면에서 이건 미래형의 미래의 모습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유아인이 여기 나오는 유아인이 그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자가 이제 아이를 낳았고 그래서 뭐 모르고 있다 나중에 얘가 내 아이구나라는 걸 아는 순간 이제 비혼 출산을 그러니까 비혼 출산 아이죠. 근데 얘가 내 아이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이제 나섭니다. 근데 남성 여러분 이제 이런 거 보시면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나 같아도 그렇게 하겠는데 라고 하시지만 이게 막상 현실이 되면 한국 사회의 압도적인 다수 남성들은 아빠이기를 거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낳은 아이를 책임지지 않으려는 그런 아빠들이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낳은 아이를 어쨌든 끝까지 책임지겠다 라는 아빠는 아직 한국 사회에서 미래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이제 혼인신고를 뭐 보통 혼인신고 하죠. 혼인신고하고 와서 주민센터 가서 신고하려면은 누군가 세대주 이제 세대주가 돼야 돼요. 뭐 저도 아무 생각 없이 내지는 그냥 뭐 사는 게 그게 편한 모습이니까 세대주 신고를 했는데 제가 세대주인데 왜 남자들이 꼭 세대주가 돼야 되는 거죠? 예. 결국 그게 뭡니까? 우리 머릿속에 뿌리 있게 내려온 가장으로서의 아빠, 남성.
똑같이 맞벌이를 해도요. 남성은 가장이고 여성은 가장이 아닙니다. 예, 어느 순간 정체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이제 여성은 이제 내조자 그래서 이제 아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부탁인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글쎄 모르겠어요. 또 더 좋은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아내라는 표현보다는 뭐 배우자 뭐 이 정도의 표현을 쓴다든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의식을 좀 바꿔나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은 가장이라기보다는 어떤 파트너로서 이렇게 역할하고 싶어하는 남자의 모습이 살짝 보입니다. 그래서 아 이게 나름대로 영화가 좀 그 우리의 어떤 미래형 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싱글로 사는 세 명의 여자와 세 명의 남자가 자기 파트너를 만나는 과정을 잔잔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은 이 만남의 끝이 굳이 뭐 결혼, 혼인 신고하는 결혼이라는 뭐 암시도 없습니다. 아니면 너무 당연하게 결혼이라고 생각해서 그럴까요? 글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만남의 끝이 결혼이라고 굳이 보여주는 시도도 영화에서 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이 혼자 살다가 파트너를 만나는 상황을 그냥 잔잔하게 이제 묘사를 해주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혼자 이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뭐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늘 느끼는 게 이 혼자 사는 것 자체가 사람과의 단절이라든지 이제 사람과의 단절, 그다음에 사람과의 단절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제가 첫 시간 강의에서 그 1인 가구 내지 혼자 사는 삶이 그 이제 국가 정책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 정책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유쾌한 이야기는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면 1인 가구로 살면은 그게 노인이 됐든 청년이 됐든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자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제 정책의 그 정책적 관심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혼자 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1인 가구를 바라볼 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형성하는 편견 중에 하나가 뭐 외로울 것이다, 뭐 그다음에 뭐 가난할 것이다, 뭐 이렇게 나름대로 정책적 대상이 되면서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어떤 형성하는 선입견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보면 선의에서 다문화 가족 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 결혼 이주 가정이 다문화 가족 정책이라는 정책 용어가 되면서 이 사회적 낙인이 찍혀지는 다문화 가정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 있으시죠?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사는 삶이 그 정책의 대상이 되면서 일정 정도 찍히는 낙인이 있고 이게 자체가 이제 이 삶 자체를 굳어져 버리는 이제 그런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부수적 효과 내지는 부작용이 있는데 영화를 보면서 그 너무 그렇게 서로가 혐오스럽지도 않으면서 이게 누군가와 만나면서 누군가의 만남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혼자 살아가는 어떤 인생, 삶의 과정, 뭐 이 자체를 굉장히 담담하게 그려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서 뭐 사실 보시면 좀 뭐 현재형 인간, 현재에 초점을 맞추면은 뭐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지만 또 이제 미래형에 초점을 맞추면서 아 그래 저럴 수도 있지. 그다음에 아 둘이서 이렇게 정말 손잡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연애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이 어떤 것인지 한번 요거를 통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 두 사람 사이의 어떤 그 뭐랄까요 순수한 사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뭐 만남의 과정을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규제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건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이 둘이서 만나서 그 이제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은 사실 뭐 함께 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도 낳을 수가 있고, 뭐 또 그러다가 나중에 혼인 신고할 수도 있고, 이게 자연스러운 어떤 인생의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 뭐 우리가 흔히 출산율 말할 때 최소한 둘이 만나서 두 명이 낳는 삶을 산다는 이런 유럽
국가들 보면은요, 이게 저겁니다. 비혼 출산 비율이라는 건데, 아이가 이제 100명이 태어났을 때 그 중에 혼인 신고하지 않고 태어난 아이들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이쪽 맨 끝에 보시는 프랑스가 숫자 보시면은 59.7명이라고 나오죠. 프랑스에서 아이 100명이 태어나면요 60명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노르웨이에서 아이 100명이 태어나면은 56명, 그러니까 거의 56명 정도의 아이가 거의 60% 가까운 아이가 혼인 신고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동거 상태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동거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OECD 평균이 40명입니다. 이 나라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합계 출산율 2.0 정도 수준을 1.67에서 2.0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비결 중에 하나. 한국은 어떻습니까? 2명이 채 안 됩니다. 2명이. 그러니까 두 사람의 어떤 사랑의 결과로서 태어난 아이일 텐데 그게 어떤 상황에서 태어나든지 간에 그 아이가 사회적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고 사회적 낙인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부모가 또 그런 사회적 낙인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뭐 출산율도 낮고 결국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영화에서 그 아이를 당당하게 키우며 살아가는 그 이제 경화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굉장히 대표적인 그 이제 미래형 인물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그 남자다움의 덫이라는 것을 이 좋아해줘서 보실 때 그런데 완벽한 남자. 그러니까 내가 여자 앞에서 완벽해야 되는데 귀가 잘 안 들려. 그러니까 나는 저 여자하고 연애할 자격도 없어. 이제 이런 자격에 빠지는 이제 그런 인물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남자다움의 덫이라는 게 또 이제 올레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올레라는 영화를 보면 또 이 남자다움의 덫 이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도 보면은 이 준필이라는 인물하고 수탁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제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나이가 40이 다 돼도 연애도 못하고 또 과거에 이제 연애하던 과정에서 이제 한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지만 그 여자친구를 좋아하는 남자 선배보다 나는 못한 놈이니까 자격이 안 되는 놈이니까 뭐 어떤 자괴감에 빠지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결국 가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혹은 앞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연애할 자격도 없다라고 이 자괴감에 빠지는 그런 이제 혼자 살아가는 어떤 그 한국 남성들의 모습들 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남자다움의 덫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그 정말 이 순수한 어떤 이제 사랑, 감정, 뭐 그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그 이제 순수한 사랑과 감정만 가지고 뭐 연애를 하고 사람이 만나서 결혼도 하고 이걸 100% 믿지는 않습니다. 저도 믿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가 남자기 때문에 여자 앞에서 좀 더 이래야 되고 근데 그 특히 이제 경제적인 거라든지 남자다움 뭐 이런 어떤 그 덫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게 남성들에게도 굉장히 이제 불행한 일이 아닐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고 남성다움의 덫이 가정의 역할로서 이제 인생의 어느 과정을 이제 쭉 겪고 나서 한창 그 이제 가장으로서의 그 부담을 어깨에 짊어지게 될 때 그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으로 좀 옛날에 나온 영화인데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고 2007년에 나온 영화인데 여기 이제 주인공이 이제 50대 후반 해가지고 이제 그 직장에서의 정년퇴직을 앞둔 이제 그 중년 남성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판 3대 비극이야 하면서 첫 번째 한창 일하에 정년퇴직하는 거. 60 정도의 정년퇴직하는데 사실은 뭐 60까지 가는 것도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드문 일인 경우가 많잖아요. 웬만큼 안정된 직장 아니면은 벌써 40대 중후반, 50대 초반에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한창 일할 나이에 정년퇴직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때쯤 되면은 그 자녀들 무슨 대학 학비, 뭐 외국 유학비, 어학 연수비, 그다음에 결혼 비용, 이런 어떤 부담을 다 이제 가져야 되고 거기에 인생 100세 시대 평균 수명 늘어서 좀처럼 죽지도 않는. 그러니까
그 이제 남성다움의 어떤 그 절정이 결국은 이제 가장으로서의 역할인데 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남성들이 이제 온전히 가지고 자기 혼자 온전히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직장 생활이 마무리하는 은퇴 시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이제 3대 비극에 빠지는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집니다. 과거의 남성다움에서 벗어나시고요. 그리고 또 남성다움의 덫에서 벗어나셔서 우리 한번 서로 손을 잡고 남성과 여성이 손을 잡고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꿈꿔봤으면 합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